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몹시도 궁금해하시는 당뇨병 하면은 초기에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참으로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뇨병의 합병증을 5가지가 참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당뇨성 신경병증, 영어로는 Diabetic Neuropathy. 이거는 아주 참 재미있는 것이요.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도 아직 당뇨병의 진단을 받기도 전에 이 신경병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오진도 받고 잘못 치료도 하다가 고생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또 이 당뇨성 신경병증은 현대의학이 치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증이 있으면 통증약, 뭐 여러 가지 그 증세를 좀 경감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병을 키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근조근 이것이 무엇이 원인이며 어떻게 천연치료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천연치료로 치료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우선 이 당뇨병에서 신경병증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신경을 침범하느냐. 옛날에는 말초신경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전신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경계통이 다 그 리스크를 가지고 어디를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증세가 달라집니다. 우선 뇌를 침범하고요.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자율신경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모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증세는 아주 가벼운 거, 잘 알까 모를까 하는 증세에서부터 아주 대단히 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사람이 대굴대굴 굴르고 발광을 할 정도인 그런 증세까지 가지고 옵니다. 통증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화끈거리고 뭐 꼭 불이 난 것 같이 그 버닝, 그런 뜨거운 그런 감을 느끼고, 팅글링, 아주 우리가 왜 발을 눌리고 있으면 발이 제리라고 하죠. 그 따끔따끔 하면서 제리 피가 안 통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팅글링 센세이션, 이런 것들을 수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로 이 발에, 특히 엄지발가락에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둔탁해지면서 이런 것을 오래 방치하고 치료를 미연에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는 갱그린, 그런 것까지 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상지에, 척추에서 이제 그 흉곽 정도에서 나가는 이 어깨, 그 다음에 이 팔, 손가락 이런 데를 침범하는가 하면은 척추신경에서 좀 밑부분에서 나가는 하반신에 말초신경을 임벌하면 다리, 발가락, 그리고 발가락 끝, 이런 데를 침범하게 되죠. 그러면 이 병리학적으로 무슨 병변을 일으키는가, 옛날엔 몰랐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해서
신경을 싸고 있는 막, 마이엘린 sheaths. 우리가 전기선은 다 이렇게 쌓여 있죠. 그것이 만일 낡아 빠지면은 전기가 누전이 되고 기능을 못하고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 신경이 마치 전기가 통과하는 것처럼 중추하고 무선 전신을 하는 것인데, 이 싸고 있는 신경의 막, 마이엘린, 이거를 침범해서 이것이 다 낡아서 없어지고 신경 자체가 막이 없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증세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신경도 침범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리개에 의해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방광, 그 다음에 항문의 그 스핑터, 이 조절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침범하고, 또 소화기도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에도 이렇게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이 침범되면은 잘 일을 안 합니다. 뿐인가요? 소화기만 침범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소화기에는 췌장도 속해 있고 간도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또 침범이 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특히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느닷없이 흉 하고 200 넘게 올라가는, 그리고 원인을 규명을 못 해가지고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상당히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벼운 당뇨, 아직 당뇨라고 진단 붙일 수 않게 살짝, 그저 아침 공복 혈당이 그저 100 전후, 이런 상황에서 이 당뇨성 신경병증이 오면은요, 오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다른 합병증을 수반하면서 천연 치료를 받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에리스로사이토시스라고 해서 몸에 빨간 피톨이 아주 많아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차차 말씀을 펼치면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지를 침범하는 거는 말초 신경을 침범하는 페리페럴 뉴로패티라고 해서 꽤 거기에 대한 상식을 갖고 계시지만은 내장, 이 visceral system, 내장을 침범하는 심장 자체를 몰고하면은 그 맥박에 문제가 오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소화기를 주로 침범하며 생식기, 비뇨기 이런 데를 다 침범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히 아주 무서운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천연치료로 어떻게 치료하게 했길래 가능하다고 하는가 궁금하시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Total Vegetarian, 아주 완전한 전적인 채식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우유 없이, 계란도 안 되고, 치즈 물론 안 되고, 그리고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다 뺀 아주 철저한 채식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매 끼마다 추천하며, 왜냐하면 당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제거하고 저염식을 추천하고, 또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어 이노시톨이라고, 이노시톨 하면은 비타민 종류입니다. 그럼 마이어 하면은 근육입니다. 마이어 이노시톨 하면은 근육의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당뇨병의 증세 하나인 소변을 많이 배설함으로써 이것이 다 빠져나가서 이것이 결핍하기 때문에 신경의 마이엘린을 형성 못하는 것입니다. 마이엘린을 형성하는 데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레시딘이 있어야 하는데 레시딘을 합성하려면은 이 이노시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요이노시톨 결핍증이냐 했냐면 근육에 저장된 이노시톨이 배설되어서 레시딘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의 막이 새롭게 자꾸만 파괴되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경병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할 뿐 아니라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만큼 처음에는 차차차차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꼴깍이다 할 정도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이 당뇨성 신경병증을 치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엄지손가락을 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strict regularity, 아주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하면은 이 당뇨가 가벼운 당뇨 또 심한 당뇨라도 당뇨를 under the control, 그러니까는 정상으로 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타입 1이나 타입 2나 다 당을 정상으로 깔끔하게 유지해 나가면 할수록 이런 합병증이 오지 않고 조절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이 마요이노시톨은 어디에 주로 많이 있느냐? 땅콩, 캔탈롭, 깨고리 참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몽, 모든 시트러스 프루트, 레몬, 오렌지, 자몽도 거기 들어갔죠. 아까. 그 다음에 전곡, 콩 종류, 그리고 모든 콩 종류, 레굼. 예. 그 다음에 이 미래눈, 현미쌀에 현미겨에 나간 그 눈. 그러니까는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이 전분을 소화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타민이나 광물질이나 중성 광물질 필요한 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정제식품 때문에 다 깎여 나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요이노시톨은 소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결핍증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고 또 무엇 때문에 또 배설이 되느냐면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이런 것들도 이 마요이노시톨을 소변을 통하여 배설을 촉진해주고 우리 몸에 결핍증을 가져옵니다. 이노시톨은 하나의 비타민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경의 막을 만드는 레시딘을 형성하는 데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입니다. 모든 건강식을 하는 음식 가운데에 식품 가운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생화학적인 면에서 두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에서요. 하나는 글라이코실레이션 하면은요. 뭐냐 하면은 단백질에 당이 가서 딱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에 당이 가서 붙으면은 화학 조직적으로
달라지고 그 스트럭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능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요즘은 병원에 가서 당을 검사하면은 몇 달에 한 번씩은 A1C라고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당의 수치를 검사해 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빨간 피톨 헤모글로빈의 그 단백질입니다. 성분으로 보면은 거기에 당이 가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요만큼 정도가 있으면은 빨간 피통의 기능에 지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고 당이 높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글라이코실레이션, 단백질에 당이 가서 코팅, 엉겨 붙는 거구나. 그러면 또 어디서 이런 생화학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빨간 피톨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개미가 한 마리, 큰 개미가 한 마리 기어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렁이만 봐도 아주 농사를 농꾼은 농꾼인데 지렁이가 보면 일단 한번 깜짝 놀래고 다시 정자를 하고 저기 김 메고 농사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커다란 개미 한 마리가 기어오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경막인 마이엘린, 이것이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입니다. 레시딘이라는 아미노산, 크게 말하면 단백질이죠. 그것으로 막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당 입자가 코팅이 됨으로써 결국은 문제가 오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은 그 스트럭처, 구조가 달라지고 기능에 장애가 오고 이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생화학적인 문제로 이 신경병증이 오는 것은 솔비톨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세포 안에서 생기는 당의 신진대사에서 중간 산물로, 부산물이죠. 부산물로 솔비톨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생기고 당뇨 환자에게도 생깁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이 솔비톨이 다시 플럭토즈, 그러니까 과당이죠. 과당처럼 변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서는 이것이 배설이 되지 않고 세포 속에 축적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신경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당이 들어가고 산소가 공급하고 여러 가지 효소나 촉매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솔비톨이 자꾸만 생기고 배설이 안 된다고 하면은 바로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하여 심장에 그 분포되어 있는 혈관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에리즈미아, 맥박이 규칙적이 되지 않고 불규칙한 그런 증세를 호소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소화기나 또 이 자율신경을 인볼브하는 비뇨기 계통이나 이런 데 되면은 또 다른 증세를 호소하면서 오겠죠. 이 솔비톨이 조직에, 신경 조직에 축적이 되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답은 항상 있습니다. 세포 안에 비타민C의 양이 충분하면은 이게 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돼서 배설이 되도록 비타민C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우리가 보통 보조식품으로 먹는 비타민 C는 인슐린이 실컷 세포 안에 집어넣어 줘야만 세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연 그대로의 비타민 C는 자기가 혼자 도움 없이 그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신선한 과실이나 신선한 푸른 잎사귀 야채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당근하고 시금치하고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거기에는 비타민 C가 대단히 많은데 이거는 천연의 비타민 C고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흡수가 됨으로써 이런 천연의 비타민 C 결핍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다 해소시키고 솔비토를 배설시키는 그런 일을 적극 돕고 있기 때문에 신경 세포의 신진대사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제이면서 파이토케미칼에 속해 있는 플래보노이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쿠엘세틴이라고 하는 플래보노이드는 바로 이 솔비톨이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에 축적되어 있지 않도록 배설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빌베리, 그레이프시드, 그러니까 포도 씨앗에 있는 그런 데서 나오는 항산화제에 많이 있고 마늘, 양파 이런 데서는 설퍼가 들어있는 성분으로서 당을 조절해주며 또 이런 것들이 다 신진대사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플래보노이드라든가 비타민 C, 천연의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신경병증을 치료하는데 적극 도움이 되며 신경이 상하면은 빨리 그거를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리페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비타민에 비타민 B6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피리독신. 이것이 또 이 바로 이 신경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신경이 보호를 받지 못함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을 곡식이며 모든 것을 냉동에다 3개월 이상을 보관하셨다 잡수시면 바로 이 피리독신, 비타민 B6는 다 활성도가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암도 발생하고 또 이런 당뇨의 합병증도 생기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리독신은 바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성 신경병증을 치료해주고 또 예방합니다. 또 비타민 B 중에서 B12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 뉴로패티 이거를 치료해주고 또 예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검사해보면은 먹어서 흡수가 되는 분이 있고 또 이 intrinsic factor라고 내부에서 이거를 흡수시켜주는 그런 팩토가 없으면은 그런 분은 주사를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신경을 보호해서 이런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뇨 환자에게서요, 참 무시 못할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성 탈수증입니다. Chronic dehydration. 만성 탈주 디하이드레이션이기 때문에 탈수증.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요, 이 염분이 부족한데 어떤 염분이 부족하냐 하면은 유기염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무기염분은 너무 많아서 많은 병들을 일으키고요. 그러면 유기염분은 어디 있느냐 하면 모든 야채 종류에 샐러리라든가 루메니안 레터스라든가 이런 야채 중에 많이 있습니다. 과일보다는. 그런데 이런 그 유기염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65%의 수분은 생리식염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것이 온 몸을 순환하면서 피가 순환할 때 바로 거기에 이 유기염, 생리식염수가 같이 그 피를 용해해서 부드럽게 그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가 이 모든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거기에 모든 노폐물과 독소가 다 용해가 되어서 배설되는 데까지 옮겨지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절도 문제가 있고 뇌신경도 문제가 있고 모든 신경도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탈수증에 있지 아니하도록 갈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죽은 염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이런 그 천연의 음식을 아주 열심히 많이 잡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식은요, 췌장으로 하여금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예 분비를 저지시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고요. 이 천연치료빨이 서시는 분은요, 항상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을 바꿀 때에 컴플레인하지 않고 나사를 찌푸리지 않고 감사해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치료빨이 아주 잘 쓰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환자들하고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빨간 피톨이 많아지는,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고 신경 계통이 회복이 되지 않고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다 요약을 하면은요, 철저한 채식, 그것도 뭐 없는 채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유, 계통, 우유, 치즈 안 되죠. 계란 안 되죠. 그 다음에 소고기. 왜냐하면요, 이 당뇨하고 요즘은 그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 타입 1인 인슐린이 전혀 없어지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셀이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아이들도 우유에 있는 알부민 때문에 자가 면역 증세로 그 세포가 면역체에서 항체가 가서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유계통이 당뇨 환자에게는 영 아니올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의 발표에 보면은요, 우유를 같은 끼니에 우유를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으면은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음식 폐화법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철저한 채식, 그 다음에 그냥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칙을 놓고 해야 당뇨는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이 선장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장기는 제일 우두머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과체에서부터 타임밤처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딱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당뇨 회복을 꿈꿀 수 있지, 췌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기, 또 갑상선과 부신피질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규칙적인, 제가 강의에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건강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강의한 바 있는데, 이 당뇨성 신경병증에도 이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 신경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제 시간이 다 했음으로써 아쉽게도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는 이거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오랜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는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에 오는 합병증은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합병증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에 오는 당뇨성 합병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무서운 합병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